세팅을 한 상태죠. 뭐 어쨌든 간에 부럽지 않느냐 라고 자랑질을 좀 해보면서 다음 작품으로는 이황의 도산 12곡. 선생님 목표는 훈민가까지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일단은 맥시멈 요 정도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도산 12곡부터 한번 작업을 들어가 볼게요. 자, 제목은 도산 12곡. 작가 누구? 이황. 참고로 이 이황이라는 작가가 우리는 되게 익숙하죠. 천권 집회에 그려지신 그분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랄까 성리학의 어떤 학자로서 유명하기도 한 분더러 이 이황 이분은 이거를 좀 기억할 필요성이 있는 게 우리가 이 도산 11곡 특히 여러분들 좀 미리 말해볼까? 제 11곡의 청사는 어찌하여 이 부분 있지. 지금 두 사람 이거 절대 처음 보는 게 아닐걸? 그죠? 아마 내신 대비하면서도 여러 번 살펴본 적이 있는 녀석일 거야. 여러분들을 낚기 위해서 잘 사용하는 거. 지금 문제 틀려본 사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웃게 되죠. 자, 기본적으로 작품의 어떤 전개상 특징을 알아두실 필요성이 100% 있으니까 이건 정말 필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자, 무슨 얘기하는지 봅시다. 자, 도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황 이분께서 지으시는 그 서원 이름이 도산서원인 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산이라고 하는 건 이 이황 이분께서 이제 뭐 서원을 짓고 학문 수양의 길을 걸으셨던 그런 장소이기도 한데 거기서 총 12수의 연시조를 지은 건데 참고로 지금 여기에는 딱히 그 내용은 없지만 만약에 이게 내신 대비 전용 작품 혹은 뭐 여러분들 2학년 때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만나면 이제 도산 12곡 발이라고 하는 글도 봐야 돼. 그 발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기본적으로 이 조선시대에도 노래가 있었어 당연히. 그렇지? 이제 아이들이 부르고 다니는 노래들은 첫 번째 내용이 저급해 라고 생각하셨어. 그러니까 너무 세시풍속에 관련된 것 혹은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만 많다 보니까 일단 근본적으로 따라 부를 만한 노래도 안 되고 두 번째 기본적으로 시조창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 속에다가 어떤 기존의 어떤 한시들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박자도 안 맞지. 그래서 순 우리말로 표현된 그리고 우리 음률에 잘 맞는 그런 노래를 지을 필요성을 느껴서 내가 무슨 훌륭한 작곡가는 아니지만 이런 노래를 한번 부끄럽지만 지어보았어. 앞으로 많은 어린 친구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좋은 내용으로 좋은 노래로 이 세상을 함께 살아왔으면 좋겠다는 어떤 의도를 심어 놓으셨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우리가 짚어야 될 첫 번째 포인트, 우리말 표현이 두드러지고 우리 음률에 맞추기 위한 표현이 드러났다는 거. 두 번째, 총 12수의 작품인데 그래서 12곡인데 참고로 이 작품은 언지육수와 언학육수의 두 세트로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파란펜으로 든다. 앞에 있는 언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연과 친화한다거나 그치? 어떤 자연에서 배우는 그런 얘기 그리고 아니 뭐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언학은 이 언은 뭐에 대해 언급하겠다는 얘기다. 지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지식 이런 거라면 언학이라고 하는 건 뭐요? 학문, 수양의 길에 대해서 말하시는 그런 내용이야. 이왕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수양에 대한 정진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작품의 기본적인 주제가 이렇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돼. 도산 12곡이야? 그러면 1수부터 6수까지는 자연 친화가 주제야 라고 알고 가도 된다고. 오케이? 다음 7수부터 12수까지는 학문 수양의 길을 강조한 작품일 거라고 예상하고 바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제 1곡부터 한번 볼게요. 12편을 다 볼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좀 자주 언급되는 녀석들만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수 쉬워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참고로 이거 여러분들 왜 하여가라는 노래에서 많이 보던 패턴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자, 초야의 우생이 이런들 어떠하겠어라고 말했는데 초야는 들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널브러진 그런 상태. 내가 뭐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면서 훌륭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에 우생이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생명체라는 뜻일 텐데 이거는 화자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들판에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늙은이가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뭐 문제 있겠어? 라고 말하는 거야. 오케이? 즉 핵심은 이거야. 하물며 천석고황을 고쳐 무엇하겠는가? 천석고황은 고칠 필요가 없대요. 네, 글자가 많아요. 천석고황
자, 이거 무슨 뜻인지 알지? 무슨 뜻이야? 자연, 친화의 개념이죠. 천석, 자연입니다. 자연을, 그러니까 냇물이랑 돌 같은 것들이죠. 물과 돌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질병이 됐을 지경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완벽하게 자연 친화의 어떤 상징적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천석구왕을 고칠 필요 없다 라고 말하며 자연에서의 삶에 만족감을 드러내는 구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천석구왕만 배워보세요. 제2수를 봅니다. 제2곡.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어삼아. 연하가 나의 집이고 풍월이 나의 벗이야. 연하가 뭐지? 안개와 노을. 오케이? 풍월은 바람과 달. 됐죠?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뭐? 자연. 풍월하니까 자연, 빨간색으로 똑같이 쓰죠. 맞지? 자연 친화하고 있지? 안개와 노을 같은 것들이 나의 집이고 바람과 달이 나의 벗일 뿐이야. 하면서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간다고 했었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병으로 늙어간, 태평성대 어려운 말 아니니까 넘어가자.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단어라서 병으로 늙어간다라고 하는 부분 조심하자. 그러면 내가 지금 태평성대의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병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병이 되는 거. 잠깐만, 선생님, 이 말을 뜻하는 단어가 앞에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죠. 이거죠. 천석구왕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병이 될 지경이라며. 그럼 여기서 병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작품에서 긍정하는 대상이야, 부정하는 대상이야. 갑자기 고요해져. 긍정하는 대상이야, 부정하는 대상이야? 긍정하는 대상이지, 그치?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병이 될 지경이라고 표현한 거니까. 이해되냐? 그러니까 병에 걸렸으니까 나쁜 거, 부정적 시각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구죠. 다만 나는 허물이 없길 바란대. 글자를 자꾸 이상하게 쓰고 있어. 바람. 자, 허물은 그럼 뭐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것들이겠지.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홍진 같은, 그치? 속세지향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럼 허물은 부정적 시어야? 맞나? 그래서 두 번째 수에서는 해석의 어떤 정밀성을 묻는 문제와 관련해서 병의 의미와 허물의 의미를 구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두 개는 완벽하게 대립되는 시어이니까요. 이해되셨나요? 요거 2수 잘 봐주세요. 자, 그러면서 1, 2수 맞고요. 자, 11, 12편으로 넘어갈 겁니다. 참고로 10수는 몇 수에 속하니까? 7부터 12 안에 속하니까 언학 파트겠죠? 주제가 이미 절정되어 있는 상태 알겠지? 가보자. 당시에 녀던기를 몇 회를 벌여서. 자, 보자. 당시에 녀던길이 있는데 우리 녀다가 무슨 뜻인지 알지? 녀다는 뭐야? 가다, 살아가다, 흐르다라는 뜻이라며. 당시에 가던 길을 몇 년 동안 버려놨대요. 그리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당시에는 녀던 길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딘가를 갔었나 봐, 그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종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와 돌아오다니, 이제 돌아왔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년대 마음 말겠대요. 마음을 말다라고 말하는 건 마음을 두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겠죠? 마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 구절이야. 선생님 이거를 의도가 있어서 밑줄을 쳐놓은 거야. 지금 요 여다와 요 여다의 의미가 완벽하게 해석되는지 모르겠어. 지금 우리 이 작품의 주제가 뭐라고요? 학문수양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당시의 여던길이라고 하는 건 뭘 하는 길을 말하는 거야? 학문을 수양하던 과거의 자신을 말하는 거겠지. 그러면 이 여던길은 화자가 긍정하던 길이야. 맞죠? 내가 그 당시 어렸을 때에는 학문을 수양함으로써 높은 경지에 이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열곡을 했어. 그런데 무슨 일을 했었지? 어디 가서 다녔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말도 써볼까? 참고. 어디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속세 혹은 출세를 말하는 거겠지. 내가 어딘가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돌아왔으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속세에 가서 뭐 영의정 자의정 신당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지?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연대 마음 두지 않겠다고 말했어. 내가 갔던 곳에 마음 두지 않겠다고. 그러면 이때 연대는 어디 마음을 두지 않는 거야? 요 어디를 말하는 거지.
이해되고 있어? 그럼 이 면대는 부정적인 뭐예요? 속세와 출세의 길을 말하는 것이겠지. 봐봐. 고급진 문제 나올 만하지? 그치? 대리 때는 시험.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칭하는 대상이 달라요. 다시 총정리. 내가 과거에 학문 수양을 하던 길을 어디서 몇 년 동안 멀어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다른 데 마음을 두진 않겠어 라고 말했고, 과거에 여던 길은 학문 수양의 길, 현재 돌아온 면대는, 돌아와서 생각하는 면대는 출세의 길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대립적 시효가 나타난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0세 주제가 학문 수양의 길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게 이렇게 수월하게 풀려요. 11수 완전 중요하죠? 오케이, 가자. 청사는 어찌하여? 청사는 했어요?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 만년 동안 푸르게 지속할 수 있으며, 또 유수, 흐르는 물이죠.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가? 그러면 만고라든가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뭐인 거야? 변하지 않은 불변성을 말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우리는 이 청산과 유수만 보고 옆에 쓸게 오해를 한다고. 자연친화겠구나.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제 이 청산과 유수는 자연친화의 정사가 아니야. 오케이? 다음 줄 종장 볼게. 우리도 그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자? 그치지 말고 뭐 하자고요? 만고 상청하자입니다. 만고, 만년의 오랜 시간 동안 상창, 항상 푸르다. 그럼 뭐예요? 우리도 저걸 본받아 불변하자라고 하는 가치를 긍정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때 그럼 도대체 뭘 불변하냐는 거야. 자연처럼 변하지 말자는 얘기일까? 아니라는 거지. 저 주제는 뭐라고요? 학문 수양의 길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수양의 자세를 말하는 작품이라는 거야. 이해됐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해의 도가니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작품이니까 좀 깊게 설명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 수입니다. 12수. 우부도 알며 하거니 그의 아니 쉬운가? 우부도 can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우부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죠. 어리석은 자조차 할 수 있으니 어찌하니 쉬운가? 얼마나 쉽겠어? 그치? 자, 얼마나 쉽냐고 말하면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목적어가 빠져있잖아. 목적어란다. 주어가 빠져있잖아. 도대체 뭐가 쉽냐는 거지?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숨겨진 주어를 알고 있으니까. 그치? 학문을 수양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저가 빠져있으면 생각해 놓으시고, 학문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야. 공부할게요 하면서 1 더하기 1을 하면 되잖아. 귀요미 하면서 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동시에 이건 뭐이기도 아니면 성인도 훌륭한 존재조차도 성스러운 존재조차 못 다 하시니 그 안이 어려운가? can't라고 쓸게요. 그렇죠? 못한다 이거잖아. 자, 뭐예요? 대립적 수성이죠. 즉 학문 수양의 길이라고 하는 건 그 누구도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일이며 동시에 그 누구도 완성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길이다라는 거지. 최종적으로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모르겠구나. 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늙는 것 줄 모르겠대요. 늙음도 잊음, 학문 수양의 길을 말하는 작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일단 도선 12곡에서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잡아야 되는 내용들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유후. 자, 뒷페이지 넘겨서 그래서 핵심 정리 보시면 이 작품의 주제를 우리는 2개로 잡습니다. 그죠? 주제는 자연친화적 삶의 추구와 학문 수양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오케이? 자, 저거 2가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나머지는 다 했던 얘기들이니까 그 정도면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작품 훈민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쓰자. 여기서 써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제목은 훈민가. 우리 철이 형 또 나왔지? 지긋지긋하죠? 여기저기 안 나온 데가 없습니다. 자, 제목이 훈민가야. 무슨 뜻이죠?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때 한번 얘기를 해드렸었나? 예전에는 이 의무교육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옛날에는 필수적으로 다닐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쉽게 말해서 홈이 줄 힐만 있으면 밭으로 출동하는 게 아이들의 일이었거든. 그러므로 공부를 못했어. 근데 공부를 못하다 보니 애들이 기본적인 학식이 없고
기본적인 학식이 없으니까 자연의 어떤 변화라든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연 수업, 생물 수업 이런 걸 못 해보는 거잖아. 사는 게 너무 힘들지. 그래서 옛날에 이런 식으로 노래 형식으로 어떤 가르치는 노래가들이 많이 있었고 그걸 훈민가 계열의 작품들이라고 불러. 오케이? 알아두시고요. 한 수 한 수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이 수에서 주고 있는 어떤 삶의 교훈적 가치 이런 것들만 잘 챙기면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1, 2수는 빼지고 3수부터 가고 있네요. 3수부터 따져봅시다. 자, 일단은 이 작품은 이걸 그냥 끼고 가. 교훈적 속성을 지닌 게 뻔히 보이지? 이 작품에서는 이런, 저 작품에서는 저런 그런 유교 윤리적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거야.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품들을 만들고 이거는 백성들의 교육 차원에서 만든 거잖아. 그럼 이거는 계몽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죠. 오케이? 백성을 가르치고 훈육하기 위한 목적성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계몽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자, 3수부터 가보자. 해석만 잘하면 돼. 오케이? 기본적으로 얘들아 아이들이 가르치는 어떤 목적성을 가진 노래니까 내용이 어려우면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직관적으로 이해되게 만들어놨어. 자, 3수. 형아, 아애야, 내 살을 만져보아. 오케이. 지금 누구와 누구 사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형과 아우 사이니까 형제 사이의 도리를 말하는 거겠지. 그리고 니들 살 만져보라고, 살 만져보라고. 오케이? 그러면 뉘 손대. 참고로 손대라고 하는 건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야. 오케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자. 내 뉘 손대. 누구로부터 나길래 양재조차 같아 산다. 양재라고 하는 건 모습이란 뜻이야. 누구 손으로부터,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태어났길래 그 모습조차 똑같느냐. 오케이? 보통 얘들아 형제, 자매는 얼굴이 닮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 인정 못하겠어? 예전에 그런 드립이 있었는데 오늘 집에 누나가 와서 술 마시고 왔대. 자기는 학생인데 난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누나가 술 마시고 와서 자꾸 나한테 아우 너는 왜 그렇게 생겼어 이 바보야 하면서 막 깔깔깔 웃더래.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 누나도 나랑 똑같이 생겼어. 술 취한 누나를 막 비웃는 그런 노래 얘기도 있던데 기본적으로 닮아요.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는 동의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도 화장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변신이라는 게 가능하잖아, 그지? 그런데 근본 구성은 되게 비슷합니다. 여기 인터넷에서 유명한 짤방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 유전자의 힘 이러면서 나오잖아. 진짜 똑같이 생긴 거. 분명히 닮은 게 있을 거예요, 그쵸? 선생님은 선생님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듣고 성격은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듣거든. 근데 선생님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징이 뭐냐면 장인어른,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특징들이 외모로도 보여. 대표적으로 손톱 스타일이잖아. 손톱이 굉장히 작고 조망만해. 귀염귀염해. 그런 게 선생님은 손도 크고 길쭉길쭉한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손이 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잖아. 이래도 되나 정도로 작고 이 발로 몸을 버틸 수 있는 게 맞나 싶은데 버티더라고요. 다 닮는다는 겁니다. 유전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양재조차 같아 산다라고 하는 건 그 모습이 아주 닮아 있음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전 먹고 길러나 이셔. 한 전, 같은 젖을 먹고 자랐대. 엄마 젖을 먹은 건 아니야, 그치? 엄마 젖 먹고 자랐으니까 딴 마음 먹지 마라. 그 얘기 아니? 그러면 형제라는 것은 뭐야? 같은 부모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므로 다른 마음을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 삼수에서 형제간의 우애를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로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지. 어렵지 않지? 이게 다야. 삼수 봤습니다. 다음은 사수. 어버이 살아신제 섬긴 일난 다하여라. 오케이. 어버이잖아. 얼마나 쉬워. 부모님을 말하는 거야. 어버이께서 살아신제. 살아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살아 계실 때라는 얘기. 쟤는 때라는 뜻이죠. 살아 계실 때 섬길 일을 다하여라. 부모를 섬긴다는 얘기는 이건 작품의 주제가 효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다음. 지나간 후면 애달 때 어떻게 하리? 만약 부모님이 지나가 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 돌아가신다는 뜻이겠지? 돌아가신 버리신 뒤에는 애달파해도 소용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평생에 고쳐 못할, 평생 동안 다시 할 수 없는 일은 바로 이뿐인가노라.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는 그 단어도 좀 메모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효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되게 많은 사자성어들이 있잖니. 그 중에서 이 녀석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후회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니 관련 있는 사자성어로는 풍수지탄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자.
풍수지탄이 무슨 뜻이다?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애담는 마음을 표현한 사자성어야. 맞지? 알아두셔야 돼. 어버이께 효를 다해야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팔수를 가보자.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스라. 자, 이거는 사람들이야. 한테는 얘기야. 마을 사람들아 뭐 하세요? 옳은 일을 하자. 즉 쉽게 말해서 권선징악이겠네 이건 주제가. 그치? 다른 말로 권선이야. 선한 일을 하자는 얘기죠. 올바른 일. 왜? 사람이 태어나셔 옳지 곧 못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옳은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이란 말이죠. 종장 마쇼를 갓곡갈 씌워 밥 먹이나 다르랴? 알고 해석됩니까? 만약에 이것이 옳은 일을 하지 못하는 존재라면 그것은 마쇼는 말과 소야. 말과 소한테 곡갈 모자, 즉 모자를 씌워놓고 밥 먹이는 거랑 똑같지 않겠느냐는 거지. 그럼 뭐예요?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말소와 같다라는 얘기지. 동물 수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비판하는 거죠? 비판적 의도가 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말과 소한테 곡갈 씌워놓고 밥 먹이는 거랑, 그렇지? 무슨 차이가 있겠어? 그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올바른 일이 있다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올바른 일의 가치. 자, 13조 가보자.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란색 동그라미 쳐놓고, 자, 이거는 뭐냐면 앞에까지는 어떤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 13수 이후에 있는 요 얘기는 어떤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다 샜다는 얘기는 날이 샌다는 얘기고 날이 간다는 얘기지. 오늘이 끝나기 전에 이건 뭐냐면 미리 쓰고 시작할게. 근면에 대해서 말하는 작품이거든. 빨간색으로 쓰자. 답을 먼저 말해놓고 시작할게요. 근면 성실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봐봐. 먼저 아침, 오늘 다 샌다는 얘기는 날 넘어가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지. 아침부터 홈이 들고 바쁘게 일어나는 소리야. 오케이? 그리고 중장, 내 논 다 메어든 내 좀 메어주마. 내 논 좀 메어주마. 뭐요?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라는 얘기지. 내 일이 끝났다고 해서 룰루랄라 빨리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친구 도와줘라 이거죠. 내 거 다 있으니까 너 좀 도와줄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는 길에 뽕 따다가 누에도 먹여야 된대요. 뽕잎을 딴다는 얘기는 집에 가는다고 해서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건 아니야. 이제 그 가는 길에 뽕잎 따고 그걸로 누에 먹이면 누에가 그걸 먹고 씨를 분산할 수 있겠지. 그래야지 막 옷을 만들었던 거니까. 즉 열심히 일하고 주변과 함께 일하며 끝까지 열심히 일하자 그 말이니까 근면성실이잖아. 되셨죠?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4수 비록 못 입어도 남의 옷을 아끼 마라. 뭐라는 얘기입니까? 오케이? 도둑질하지 마라.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죠? 남의 옷을 네가 비록 못 입는 일이 있다라고 해서 남의 옷을 빼앗을 필요 없고요. 또 비록 못 먹어도 남의 옷 밥을 비리 마라. 빌어먹지 말라고요. 그지되지 말라고요. 오케이? 중요한 건 한적꽃 때 실은 후이면 고쳐 씻기 어려우랴. 그럼 무슨 소리냐면 한번 시작되면 고치기가 어려운 게 바로 범죄의 길이라는 얘기야. 한 번이 제일 처음 한 번이 어렵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해봤으니까 자연스럽게 범죄의 길에 빠져든다는 얘기겠지. 맨 처음 한 번 때가 싫었다는 얘기는 때가 묻었다는 얘기잖아. 때가 한번 묻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고치기가 어려워지니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수입니다. 16수 가보자. 이고친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어. 자, 이건 뭐예요? 노인을 공경하라는 얘기겠죠. 늙은이가 뭔가 짐을 들고 움직이고 있으면 이렇게 말하라고요. 그 짐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짐을 뺏어가지기가 설마 아닐 거 아니야, 그지? 나는 저먹거니 돌이라 무거울까? 서리법이네요, 그쵸? 젊은 나에게는 돌조차 무겁지 않다. 아니야, 돌은 무거워 원래. 근데 어쨌든 이제 과거관념이니까 늙어도 셜레라거든 짐을 조차 지실까? 즉 늙은 것도 서러운데 짐까지 짊어지고 가면 얼마나 서러우실까? 뭐야? 젊은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면서, 그치? 수고를 대신 해주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올바름의 길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요렇게 작품의 내용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작품이 이회화 감상 잠깐만 볼까? 이 작품은 작가가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했던 1580년부터 1580년 정월부터 이듬한 3월 사이에 백성들을 계몽하고 교화하게 지은 것으로 경민가 혹은 권민가라는 이름으로도 실려있다. 맞죠? 그리고 이렇게 초반에 몇 달 일하다가 우리 3월부터 어디 간 건지 알지? 어디 갔을까? 금강산 놀러 가잖아. 그게 바로 관동묘곡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놓고 간 거죠. 자, 이 정도까지만 내용을 판단하면 뭐 어렵지 않게 주변 작품들을 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튼튼하게 잘 움직이고 있던 시절의 작품들이라는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혼란기가 오기 시작하죠. 임진왜란도 겪고 병자호란도 겪고요. 그 이제 혼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다음 작품에 나오는 작품들인데 이 부분은 아마 또 다음번에 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일단 이 작품들은 그냥 이대로 끝내진 않을 거고 나머지 작품들도 나중에 여러분들 기말고사 타이밍이 좀 끝나고 나서 정리를 마저 하고 2학년으로 올려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버리지 마세요. 책 알겠죠? 자, 아무튼 오늘은 아까 약속드린 대로 여기까지 작품을 수업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고요.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영상 보는 친구들은 꼭 여기까지 챙겨보시고요.